자, 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맡은 이성현이라고 하고요. 본 강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기초적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즉,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실제 실습 파트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사나 기반 기술이나 혹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단점, 도입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기반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런 강의를 만들게 되었고요. 자, 강의는 총 7차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초에 대한 7차 시 강의 목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7개의 처시가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1번과 2번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7차시 강의 목차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런 기초적인 기반 지식이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본 강의는 군산대와 같이 협업을 이루어서 공동으로 이 강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강의자 이성현은 1번 1차시, 2차시, 3차시 해당되는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군산대에서 정길화 교수님께서는요, 5차시 클라우드 컴퓨팅 아키텍처, 6차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그리고 7차시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 이게 총 3차시를 군산대 쪽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차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해, 1차시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안내입니다. 1차 시와 관련된 요 세부 차시들은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요, 두 번째 클라우드의 등장 배경, 세 번째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네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용 방식, 다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 여섯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효과, 일곱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여덟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 이렇게 총 8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이번 차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왜 나오게 됐고, 정의가 무엇이고, 그리고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의 차이가 무엇이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외부에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저장 매체로서만 인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클라우드는 또 여러 가지 서비스나 배포 모델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섹션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IT 환경에서 어떤 혁신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가능하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기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IT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서버 혹은 리퍼지토리,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함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는 이런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유래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중국의 고전 소설인 서유기에서, 좀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웃기죠.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근둔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 근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터와 IT 자원을 사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나타내고요. 이 용어는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에서 구름 모양의 기호, 지금과 같이 구름 모양의 기호로 인프라를 추상화한 것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추상화 덕분에 사용자는 리소스의 세부적인 관리 대신 필요한 기능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뒤쪽에서 조금 더 이 세부적인 관리라는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역사와 발전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은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의 존 메카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이 미래의 컴퓨팅 환경은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 유틸리티가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유틸리티 컴퓨팅이라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970년대 알파넷의 등장과 함께 네트워크 기술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컴퓨터 유틸리티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 웹 기술의 발전으로 야후나 한메일과 같은 웹 기반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이 다져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 실험적인 서비스로 시작이 됐어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본격적으로 특히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오늘날에 와서야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그 클라우드 업계에서도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지만은 그 옛날에 클라우드라 컴퓨팅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때는 아마 그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AWS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첫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컴퓨팅 파워 저장소를 필요한 만큼 임대할 수 있게 했어요. AWS라는 플랫폼이요. 그리고 2006년부터 AWS EC2 그리고 S3 그리고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긴 해요. 아래와 같이. 그래서 몇 가지 정의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니스트,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IT 리소스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델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가트너사 같은 경우에는 확장 가능하고 탄력적인 IT 기능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방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정보통신 자원을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처리 체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컴퓨터, 그러니까 데스크탑, 퍼스널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직접 물리적인 자원을 소유하고
소유하고 그것들을 구동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져 왔을 텐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자원은 저기 저 멀리 어디엔가 누군가의 관리에 의해서 구동이 되고 있고, 그 구동되는 물리 자원을 네트워크라는 것을 통해서 리소스를 빌려오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사서 여러분들만의 온프레미스한 그 컴퓨터를 구축하는 대신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IT 리소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가장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 투자 펀드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투자 펀드에 여러분들이 돈을 맡기면은 자산이 어디에 투자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지만 투자 성과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그 이제 인프라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보다는 필요한 IT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보통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유연성과 확장성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IT 리소스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가지고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용 절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배포와 프로비저닝입니다. 필요한 IT 리소스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요. 신속하게요. 자, 그리고 넷째,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정말 간단한 예로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요 메일 시스템 있죠. 메일 시스템도 일종의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서비스 일부라고 생각을 하셔도 편해요. 꼭 메일 시스템이 아니라든지 아니더라도 네이버의 마이박스라든지 드롭박스라든지 이런 단순히 저장 공간을 빌려서 쓰는 이런 서비스들도 클라우드 서비스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가 항상 장점만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보안 위협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중단의 위험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나 중단은 사용자의 서비스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전송 속도의 제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 속도가 느릴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데이터 전송 시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단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과 배포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서비스 모델은 자, SaaS, PaaS, IaaS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요 가장 아래 거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자, 인프라스트럭처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 저장 장치와 같은 하드웨어 리소스를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는 가상 서버를 프로비저닝해서 원하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자,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브러리, 런타임, 프레임워크 등 개발 환경을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요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받아서 개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까지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비스라든지 CRM, ERP 이런 시스템들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배포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부터 보도록 합시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수의 사용자가 IT 리소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원격으로 접속해서 부여된 계정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을 하고요.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는 비용이 효율적이고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공개된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해는 좀 민감한 데이터, 그러니까 보안과 프라이버시에는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보도록 할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단일 조직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특정 조직 내에서만 운영되고 접근 가능한 폐쇄적인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보안과 제어가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초기 구축 비용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보도록 할까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추가 리소스를 할당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뛰어나고 보안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입니다.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유사한 업무와 기능을 가진 여러 조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입니다. 금융권과 같이 여러 조직이 파트너십을 맺고 연합된 조직 또는 커뮤니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유사하게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공유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 클라우드에는 그 공동의 목표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시된 서비스 모델과 배포 모델들은 이제 지금 차시 말고 뒤쪽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이 기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하루아침에 등장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컴퓨팅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먼저 1980년을 보도록 할까요? 1980년대는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였습니다. 이 시기의 컴퓨팅 환경은 대형 중앙 집중식 컴퓨터와 단순한 데이터 입출력 장치인 터미널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프레임은 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데이터의 집중 관리와 처리가 가능했지만 그만큼 큰 비용과 복잡성을 동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이 확산되었고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중앙 서버가 데이터의 주요 처리를 담당하고 PC 클라이언트가 이를 일부 분담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더 유연하고 분산된 IT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서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리드 컴퓨팅이 등장했습니다. 그리드 컴퓨팅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가상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컴퓨팅은 복잡한 계산 작업을 분산 처리하는 데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서버를 구입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대신에 필요할 때마다 IT 리소스를 클라우드에서 빌려 쓰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기 비용 절감과 유연성을 제공해서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가 어떻게 빠르게 대중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빠르게 대중화된 첫 번째 이유는 서버의 유휴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서버의 리소스 사용률이 평균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 정도밖에 사용률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좀 뒤쪽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러한 유휴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사용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IT 기술의 발전이 클라우드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CPU와 메모리의 성능 향상, 저장 장치의 용량 증가와 더불어서 그리드 컴퓨팅, 가상화, 분산 처리 기술의 발전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비용의 감소와 모바일 환경의 발전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장의 요구 변화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확산을 촉진을 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니치 마켓의 등장으로 기업들은 신속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필요에 따라서 서비스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IT 환경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지난 수십 년간의 컴퓨팅 기술의 발전의 결과물로 현대 IT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전통적인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현대적인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이 IT 시스템을 구축할 때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중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에 따라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온프레미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기업이 IT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필요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들을 모두 직접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HTTP 서버는 웹 서비스 요청을 수락하며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데이터를 무결하게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서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온프레미스 시스템은 클라우드 기반의 IT 시스템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온프레미스라는 게 클라우드의 반이어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은 필요한 기능을 수집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IT 리소스의 용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용량 계획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미리 준비를 한대요.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하지 않고 IT 리소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은 결핍과 잉여라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요. 결핍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제공량이 서비스 요구량이 미달하는 것. 잉여는 반대로 리소스 제공량이 서비스 요구량을 초과하는 요 결핍과 잉여를 겪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은 대부분 결핍 혹은 잉여라는 이런 개념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IT 리소스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면은 설계된 사양에 맞춰서 인프라 조달, 설치와 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온프리미스 시스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초기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입니다. 온프리미스를 구축하려면 서버 스토리지, 기타 등등 장비를 모두 구비해야 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력과 시설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미래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과도한 리소스가 요유 상태로 남아 비용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필요한 IT 리소스를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빌려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즉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는 온프레미스에 비해서 매우 유연하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함과 신속성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즉시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대규모 IT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은 운영한 비용을 그냥 지출하는 이런 기반의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용한 만큼의 비용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많은 차이가 있죠.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자, 필요한 IT 리소스만큼의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된 비용대로 IT 자원을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렇지 않고 설계를 끝난 후에 바로 클라우드 업체에 IT 리소스를 대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유연성과 신속성이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시스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자면요. 클라우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운영 비용이 유연하며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프레미스의 경우에는 그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부 기업에서는 보안이나 데이터 제어의 이유로 여전히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 온프레미스와 이 클라우드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유연성과 온프레미스의 제어성을 결합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정 업무나 데이터는 온프레미스에서 처리하고 다른 부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기도 하면서 보안과 제어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다양한 서비스와 배포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IT 리소스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 사용자는 다양한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는 제공 범위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는 CPU, 메모리 등의 하드웨어 리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개발 라이브러리, 런타임, 프레임워크 등 실행 환경 및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응용 소프트웨어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되는 물리적 IT 리소스의 위치, 인프라의 소유자 등에 따라 가지고 이 배포 모델이 총 4가지로 나뉘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하이브리드, 커뮤니티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퍼블릭 클라우드는 다수의 사용자가 클라우드 제공 업체가 공급하는 서버 및 저장소와 같은 IT 리소스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원격으로 접속해야 하여 부여된 계정을 통해서 서비스 접근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단일 조직이 독점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IT 리소스를 가상화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입니다. 그래서 특정 조직 내에서만 운영되고 접근 가능한 폐쇄적 클라우드입니다. 하이브리드는 둘 이상이 호환되는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금융권과 같이 여러 조직의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경우 파트너십을 맺고 연합된 조직 또는 커뮤니티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유사하게 공동으로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공유 접근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제공하는 여러 장점, 특히 속성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탄력성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의 요구에 맞춰서 IT 리소스를 동적으로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서버를 추가하거나 시스템을 확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없이도 대규모 인프라를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속성은 신속성이에요. 자,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조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반면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제공업체에서 제공해 주는 IT 리소스를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그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클라우드는 경제성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서 대량의 IT 리소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필요한 만큼 리소스를 사용을 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는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가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비스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는 재해에 강한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이 되고요. 일부 하드웨어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대처를 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다양한 장점을 통해서 기존의 IT 도입 장벽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초기 구축 비용이 온프레미스 대비해서 큰 폭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필요했는데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고기능 서비스를 마치 자사에서 준비한 것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력 문제 해소입니다. IT에 투자하는 경영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운영이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리소스를 줄여서 핵심 역량의 경영 리소스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비용 절감 효과예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초기 구축 비용을 온프리미스 대비 큰 폭으로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고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이나 인력을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대기업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은 유연성과 신속성, 간편성 운영 등으로 매력적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시스템 도입 과정 단축입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IT 담당자를 배치하지 않고 원격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 철수 시에도 투자 낭비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장점은 구축 및 운영 문제 해결입니다. 클라우드 도입으로 해외에 IT 담당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도 시스템의 구축이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축된 온프레미스 솔루션 간 연동 과정이 없어져서 세계 각국의 지점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의 구조를 간편화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에 기반이 됐던 기술들을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그중 첫 번째는 클러스터링 기술입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고속 네트워크로 동기화되어 단일 시스템처럼 동작하는 독립적인 IT 리소스 그룹을 의미합니다. 자, 이 기술의 핵심은 여러 개의 컴퓨터가 마치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업을 처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링 기술들은 가용성과 신뢰성이 높은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리고 이제 동일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동질적 환경에서만 구현이 가능했는데요. 최근에는 이기종 환경에서도 클러스터링을 통해 다양한 시스템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기술은 그리드 컴퓨팅입니다. 그리드 컴퓨팅은 슈퍼 가상 컴퓨터라고도 불리고요. 여러 IT 리소스를 논리적 리소스 풀로 등록하여 집합적으로 고성능의 분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이제 클러스터링과 차이점이 있어요.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리드 컴퓨팅에서는 결합된 리소스의 물리적 위치가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 리소스가 서로 다른 기종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그리드 컴퓨팅은 물리적으로 분산된 환경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하나로 묶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상화입니다. 가상화는 물리적인 컴퓨터 환경의 가상 인스턴스 또는 가상 머신을 만드는 기술로 클라우드 서비스의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는 물리적 서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인지 가상화된 환경을 사용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연하게 IT 리소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특정 하드웨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하드웨어 종속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가상화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서버리스 컴퓨팅은 서버를 생성, 구성 또는 유지, 관리하지 않고도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고 결과를 제공하는 데 서버가 할당이 되고요. 사용자 요청이 없을 때는 유유 상태로 전환됩니다. 서버리스 컴퓨팅의 핵심 개념은 애플리케이션이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을 위해서 트리거만 될 때 서버를 임시적으로 할당하고 요청 처리가 끝난 후엔 반납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가상머신과 컨테이너의 차별성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설명하지 않고 어차피 뒤쪽 차시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제 뒤쪽 차시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렇게 팬시한 기술이고 단점이 하나도 없냐? 그건 아닙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점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살펴볼 클라우드 컴퓨팅의 단점은 보안 취약점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으로 더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보유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기업의 데이터가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된다는 거는 그 보안 책임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기업 간에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IT 리소스를 원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에서 누가 악의적인 사용자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로챈다든지 이러한 보안 취약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조직의 데이터가 동일한 저장 공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데이터를 도용하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장점은 책임 소재의 불분명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지리적으로 좀 이런 IT 자원을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좀 유리한 위치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실제로 어디에서 처리되고 저장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리적 거리와 네트워크 문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과 클라우드 업체 측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가 너무 멀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대역폭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그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비스가 중단됐을 시, 만약에 서비스가 중단이 되면 책임 소재를 묻기가 불분명하다. 이런 식의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한된 이식성입니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는 산업 표준이나 국제 표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구현한 방식으로 독점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클라우드와 관련된 서비스를 호환하기가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비용 지출입니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굉장히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간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경우에 온프레미스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 왜냐면 어쨌거나 그 IT 자원들을 임대해서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데이터를 IT 리소스 자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손익분기점의 그런 기준치가 넘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면 과도한 비용 지출을, 이런 단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인 급성장 분야이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도입 사례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2015년, 2017년, 20년, 22년에 법을 개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촉진의 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클라우드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만큼의 IT 리소스를 필요한 시간만큼 인터넷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컴퓨팅 방식이다.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란 하드웨어와 소프트 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온프레미스 방식보다 탄력성, 신속성, 경제성, 신뢰성 관점에서 우수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보안, 책임 소재, 이식성, 비용, 법적 이슈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온프레미스보다 높을 수 있다. 단점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 교재 첫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서 설계 아키텍처까지. 에이콘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저자는 토마스 어리고, 이제 원서가 외국 원서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컴퓨팅. 요건 이제 방통대 출판문화원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저자로는 정재화 이대원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는 요 클라우드 컴퓨팅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혹시 뭔가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한 학생들은 요 교재를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